104번 설명할게요.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A6과 B6은 모두 9, A7과 B7 같고요. A11 값이 94랑 109 사이에 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6이 9잖아요. A7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에다가 등차 수열이니까 뭘 더해주면 돼? 공차 D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함? 그 다음 B7은요. 9에다가 공비 R로 많이 쓰잖아. 공차는 D라 하고요. 공비는 R로 문자를 정의할게요.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이해됐지? 두 번째 나 조건. A11은요. 우리 A1부터 하지 말고 A6부터 하자. A6에서 몇 번 띄면 A11이 돼? 5번. 그러면 A6에 9니까 9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A11 나온다? 5D 더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한 거 같은데 느낌이 안 했나? 했어요. 그치? 했대 세혁아. 그럼 D로 가는 값이 18하고 19가 있죠?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 경우가 두 가지 나오고 둘 다 풀어서 맞는 거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D가 18이라 해보세요. A7 얼마예요? 27인가요? B7은 역시 27이죠. 9R이 27이다. R 얼마 나온다? 3. 19일 때는 답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121번 보십시오. 공차가 D고 이 표현도 많이 나오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을 만족한다. 첫째 항은 D보다 작거나 같고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세 개의 항이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다음 또 A16의 값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A20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조건과 나조건은 뭔가 뽑아내기는 막연하잖아. 근데 A16은요 90부터 100이라고 값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A16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5번 더한 거지.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여기서 약간 그 암산을 해보자. 15의 배수인데 90과 100에 가까운 15의 배수 생각해보자. 15에다가 6을 곱하면 90이 되거든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7을 곱하면 6부터 곱해볼게. 자, 만약에 D가 6이라면 A1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5D가 90이 되니까 양쪽 똑같이 90을 빼주면 되잖아요. 90 빼주면 0부터 10 사이 수가 되는데 가조건에서 A1은 D보다 작아야 한다 했어. 내가 D를 6으로 가정했으니까 A1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럼 D가 5일 때 한번 해볼까? D가 5라면은 A1의 범위는 75, 15D가 75야. 75씩 빼서 이런 값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구해진 A 값은 전부 다 D보다 크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D가 작아지면 반대로 A가 커지는 구조라서 여기서 이제 5 이하는 다 안 될 거야. 또 D가 7이라 해봐. 그럼 15D가 105가 돼. 이 값이 105가 되니까 양쪽 똑같이 105씩 빼주잖아.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5 사이가 되거든? 얘도 역시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D가 얼마란 뜻? 6이라는 거. 아직 A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직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가조건과 마지막 식 이용해서 여기까지 찾았어. 자, 나 조건 봅시다. 세 항이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자, A2는 첫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잖아요. 전 이제 A1을 A로 표현할게요. A2는 A 플러스 6,
ak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배의 6, a 3k 마이너스 1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3k 마이너스 2번 곱한 거야. 더한 거야. 이제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요. 근데 얘도 이대로 곱할 등비수를 이루니까 등비중앙 원리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끝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근데 해보려니까 어때? 문자 너무 많지? A도 있고 K도 있고 식 자체도 길고. 다행히 우리한테 A는 값이 한정적이었단다. 이걸 활용할게. 자, 1번 A가 1이라 해봐. 7 A가 1이면 6K-5, A가 1이면 18K-11이 돼요. 6K-5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벌써 하기 싫어지지. 잠시 휴식. 이거 푸는데 너무 많이 시간 걸리니까. 야, 모의고사는 정말 문제가 딱딱 떨어지게 나와. 아직은 잠시 휴식. A에 이 넣어볼게. 마무리 해버릴까 그냥? 12K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안 나누면요 62K인가요? 판별식 31의 제곱이요. 정수 K가 항의 번호거든? 여기서 자연수에 나올까요? 안 되는데요. 해가 안 나오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나오는데? 뭐 굳이 써보자면 12분의 31 뿔마 루트 961 마이너스 얼마지? 204 757 나와. 루트 757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 정수에 없어요. K는 자연수니까 안 돼요. 자, 1 할게요. 그럼 8이고요. 6K-4 1 한다면 18K-10. 가운데도 해볼게요. 2번 두 번째 거 6K-4의 제곱은 8배의 18K-10과 같다. 36K 제곱 마이너스 48K 플러스 16은 144K 플러스 마이너스 80. 얘도 해 안 나오네요. 더럽네. 두 번째 것도 안 나와요. 세 번째 거 나와요.
여기서 K가 5 나와요. 따라서 A가 3이 됐습니다. A 20 구하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6이니까 6 곱하기 19 해서 얼마니? 54, 114, 117이 됩니다. 너무 노가다스럽나? 이거 계산해볼까? 그냥 미친 척 한번 해볼게. 이 세 개로 H부터 등비 줄인다 했으니까 등비 중앙 해볼게. A 플러스 6K 마이너스 6의 제곱은 A 플러스 6 곱하기 18K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A. A 제곱 더하기 12배의 K 마이너스 1A 더하기 36배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제곱 사라지고요. 12AK, 18AK 넘어와서 마이너스 6AK 되고요. 마이너스 12A 지워지고요. 36K 제곱 마이너스 72K 마이너스 108K 마이너스 180K 36 더하기 108 마이너스 6A는요. 다 6으로 나눠버리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요. 너 이 답지 한번 봐봤다. 나 답 안 봐봤거든. 혹시 봤어? 너 이 노가다 잘하잖아. 노가다 해. 다음 문제 130번이요. 이거는 꼭꼭꼭 다시 풀어보세요. 괜찮은 문제예요.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ax 제곱이 전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하되 P1의 좌표는 x1, ax1 제곱이다. 자, pxn은요. pn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pn이 아닌 점이래. 이 두 개 함수의 교점인데 pn의 x좌표가 xn이잖아. 둘 중 xn이 아닌 점이 pn 플러스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 찾아보면 돼요. 자, 1번 마이너스 axnx 플러스 2axn 제곱은 ax 제곱과 같다. a로 약분 되죠, 여러분? 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nx 마이너스 2xn 제곱은 0이다.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xn과 x 마이너스 xn이 나오거든요. 다 헷갈리게 하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저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xn과 xn이 나오는데 Pn에 있는 x좌표가 아닌 점이라 있어. 너 아니야. 그래서 P의 n 플러스 1 좌표는요. 마이너스 2xn, 원래 식에 대입해주면 돼요. 제곱하면 4xn 제곱이지 4axn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xn 다음 x좌표가 마이너스 2xn 하고 나왔잖아. 어떤 관계야? 곱해졌으니까 등비수열이죠? xn에 마이너스 2b에서 얻어졌잖아요. 그럼 xn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라고요. 그래서 x10은 2분의 1 곱하기 n에 10 넣어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의 9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돼요. 이해됐어? 다음에 이제는 최고난도 해보자. 앞으로 꼼꼼히 풀었다면은 여기가 162번요. 단순 계산이거든요. 직접 하세요. 이건 안 할래요. 평균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나와요. 그 규칙 자체가 쉽기 때문에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건데 해야 더 쉬워. 평균 구하는 식 알죠, 여러분? 자료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 그거 하나하나 연산해보면 나온다, 얘는. 163번 보실래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등차수의 합공식은요.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n-1d라 했잖아. 이걸 정리해주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a-t 하고 n이 돼. 아니구나. a 플러스 2분의 d구나. 이제는 등차수의 합공식을요. n에 관한 2차 함수를 생각하자 했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항상 2분의 d로 나오거든. d가 바로 뭐니? 공차야, 공차. 그래서 공차가 양수면은 SN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 공차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돼요. 알겠지? 그리고 2차 함수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거든.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반드시 원점에서 시작해,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등차수열을 합이어 n에 관한 2차식인 걸 이용해서 2차 함수를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문제 조건에서 S9랑 S18이 같대요. 뭔 소리요? 9일 때 함수값과 18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야. 그럼 축이 뭘까, 얘들아? 축 2분의 27. 그럼 여긴 뭘까요? 27 되겠죠? 그때 TN을 이렇게 정의했대. SK들의 모임이야. 근데 TN의 원소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을 구하라 했어. 자, 생각해 봅시다. 2분의 27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13과 14죠? 여기 이제 n값이 13, 14예요. 여러분, S1부터 S2, S9, S13까지 S1부터 S13까지요. 같은 Y값 있어요? 없죠. 그럼 S1부터 S13까지 전부가 저기 TN의 원소가 돼야 돼.
S13까지 전부 다 값이 달라. 그럼 얘 13까지 포함해야 원소가 13개 되겠지. 이해돼? 자, 이러면은 모든 원소의 값이 다르니까 T에는 원소가 13개인 집합이 돼요. 근데 14로 끝나도 될까? 저기 n이 13인 방금 13에서 끝냈는데 14여도 어때? S13과 S14는 값이 같잖아. 우리 같은 값을 갖는 원소는 하나로 세개를 집합해서 사실 중복해서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n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n이 얼마여도 가능하다? 14여도 너희 둘이 y값이 간에 합이 같으니까요. 같은 값이니까 이래도 뭐예요?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는 13개가 돼요. 정말 이해돼요? S1부터 뭐까지 써도 돼요? S15까지 써도 어때요? 그래도 서로 다른 원소 몇 개 있어? 13개 있지. S10은 누구랑 같으니까? S12랑 같으니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뭐까지 갈 수 있다? S1과 함수값이 같을 때가 누군데? 26. 그럼 이 n이 넣을 수 있는 수가 뭐부터 뭐까지 된다? 13부터 26까지가 가능한 거야. S1과 S26은 값이 같으니까 26이라는 원소가 26까지 KL을 대응시켜도요. 다른 원소는 몇 개라고요? 서로 함수값이 다른 원소는 항상 13개라고요. 근데 S27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13개 하고 넌 다른 값이니까 하나가 더 추가돼. 지금 뭔 말 이해됐어? 13개의 원소를 가지려면은 13까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14부터 26은 함수값이 같은 애들이니까요. 중복해도 상관없다고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가능한 애는 13부터 26까지고 그 원소들의 합을 구하래. 기억나? 등차수열 합공식 처음과 끝항 할 때 끝 더해서 얼마야? 13부터 26까지 원소 몇 개예요? 이거 공식 기억나?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니? 이해 안 되니? 빨리 해볼래? 다 한 사람들은요. 165번부터 하고 164번 설명할게요. 165번도 방금 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첫 장이 60인 등차 수열에 이번에는 첫 장부터 n번 장까지 합의 절대값을 씌웠어. 이걸 만족한다. 가조건 t19보다 t20이 더 크답니다. 원래 19가 20보다 큰데 함수값도 더 크잖아. 그러면 19, 20 사이에서는 증가다, 감소다? 증가지. 19보다 20이 크잖아. 근데 t19보다 t20이 더 크대. 이 둘 관계는 이 구간에서는 19, 20 사이에서는 증가라고요. 두 번째, t20과 t21이 같대요. 뭔 소리일까? t20과 t21 차이는 t20은 a1부터 a20까지 합이고 t21은 a1부터 a21까지 합이죠. 하나를 더해도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a21의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첫 장이 60인데 21번 장은 또 0이 됐어. 그 말 즉슨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지금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 관계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돼. 그러니까 tn이 sn의 절대값과 같잖아. 나는 sn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나중에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위로 뒤집어 올릴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긴 축이 뭐가 된다. t20과 21이 같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19, 20 관계 어떻게 됐어요? 증가한다 했지? 올라가는 구간 내에 있으면 돼. 그래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축은 2분의 41이잖아요.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41이 돼야 돼요. 이제 물어본 거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러분? 자, 물어본 거는 tn이 더 크대요. n보다 n 플러스 1이 큰데 tn을 취하면 어떻게 됐어? 부동항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tn 플러스 1을 만족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구간에 있다? 감소 구간에 있다고. 지금 t20, t21은 같고요. t21과 t22 비교해 보세요. 이쯤 이제 22가 있을 거 아니니? 어때? t21이 더 크죠? 22랑 23을 비교해도 누가 커? 22가 크지? 40과 41을 비교해도 누가 크다고? 40이 더 클 거라고. 하지만 이제 41과 42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제 올라왔잖아. 이때부터 어떻게 돼? 얘가 더 커져.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n값은 뭐부터 뭐까지다? 21부터 40까지라고. 여기 n값은. 뒤집어 까진 그래프가 tn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건 sn 있고 내려가면은 이게 tn이야. 앞으로는요. 등차 수열 합은 이차 함수랑 연관지어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식사서 풀면요. 아, 여기 잘못 썼구나. 40인데 40과 41을 비교해도
성립하지만 41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최소랑 최대 구하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다음 164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장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수열의 첫째 항들을 찾아서 더해주래요. S3과 S6이 같대. 다음에 S11의 절대값에 3을 뺀 것도 이것들과 같대. 그럼 여러분 우선은 공차가 등차 수열이니까요. 공차의 값을 정해줘야 하는데 방금 163번과 165번 그려보니까 어때? 아까 163번한테 얘기했지? SN은요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 즉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D라 했다 얘들아.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래서 할 건데 먼저 공차가 양수라 가정을 해볼게. S3과 S6의 절대값이 같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D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절대값을 씌워가지고요. 이런 식 S3과 S6의 절대값이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자, S3은요, A1부터 A3까지 합이고, 그 다음에 S6은 A1부터 A6까지의 합이야. 절대값이 같다. 그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뒤집어서 올라왔잖아, 둘 다. 원래는 함수값이 음수였다는 뜻이거든? 셋 다 음수였어. 아,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럴 필요 없는데 우리 그걸 좀 해석을 해보자. T가 양수면 가능할까 얘들아? S3과 S6 절대값 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값이 어떻게 돼? 항들이? 커지지. 계속해서 커지는 관계 있거든요. D가 뭐 1만큼이라도 조금씩 커지는데 근데 S3과 S6이 같을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써줘.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거든? A1 더하기 A1 더하기 D 더하기 A1 더하기 2D 이게 S3이야. 3A1 더하기 3D가 되고 그 다음에 S6은요 이게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3A1 더하기 12D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A1 양수야. 내가 D 양수라 가정했어. 둘 다 양수인데 합이 0 나올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자, D는 음수가 돼야 돼. 자, 음수인 중에서 첫 번째 보세요. 음수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그려질 거 아니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올라오겠지? 먼저 여기가 S3, 여기가 S6으로 같은 경우
두 번째도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는 원래 함수 위에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뒤집어 올라와가지고 같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 이 그래프에서 둘 다 똑같이 양수였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뭐였을 때? 음수였을 때. 자, 방금 S3은 3A1 플러스 3D라 했고 S6은 구했죠. 6A1 플러스 15D인데 서로 함수값이 같다. 3A1 플러스 3D는 6A1 플러스 15D랑 같다는 얘기니까 3A1은 마이너스 12D다. 아, A1이 마이너스 4D란 얘기구나.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D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5항, 6항, 7항, 8항. 왜 이렇게 열심히 썼냐면 세 번째 조건식 S11의 절대값에서 3을 뺀 거랑 같다 했거든. 이제 그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1개 항을 늘어놨어요. 얘들 다 더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D부터 마이너스 4D까지부터 D부터 4D까지 합은 더하면 0되잖아요. 그래서 S11은 11D가 돼요. 의 절대값에서 3 뺀 게 뭐랑 같다고요? S3의 절대값 여기 3개의 합 마이너스 9D. D가 음수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9D는 양의 값을 갖고 D 음수일 때 11D는 마이너스 11D가 되고 그럼 2D가 3이 되어서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때 A를 찾아야 하거든요. A 값은 마이너스 4배 해주면 6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S3은 자기 함수 그대로고요. S6이 뒤집어 올라왔어. 그래서 3A1 플러스 3D가 S6이 뒤집어 올라왔으니까 부호 바꿔줘. 6A1 마이너스 15D랑 같다. 9A1은 넘겨주면은 18D니까 잘못 넘겼네. 자, 이 부분도 다 써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 D, 2D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S3 절대값 마이너스 3D와 S11까지 합은요. 여기 사라지고 11 더하기 11 더하기 11에서 33D의 절대값 빼기 3과 같다가 돼요. 저 S3의 절대값은 S11 절대값 빼기 3이다 집어넣었어요. D가 음수라 했으니까 좌변은 양의 인수가 되어서 그대로 나오고 30D가 마이너스 3이다. 아,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그때의 A 값은 마이너스 2 곱해서 5분의 1이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어려워? 그래도 3강 함수보다 낫지 않아? 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도형이 모든 성질을 사용해 다 찾아야 했잖아. 똑같은 4점이라면 저는 이걸 풀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한 학생의 명언이 있어. 20번까지는 노가다가 아니래.
20개 나라는 것 정도는 너가 아니래. 그리고 조금씩 느껴지죠? 경우가 항상 두 가지 나와. 요즘 예전 그 한 3, 4년 전에는요 2개의 경우가 나왔고 둘 중 하나가 답이 아니었거든? 요즘은 둘 다 답이다. 그 2개의 값을 찾아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또 새로운 연산을 하려고 나와요. 그래서 A는 6하고 5분의 1 나왔어요. 그다음에 166번 하고 얘도 어떤 규칙성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am이라 하자. 3 곱하기 m제곱은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jk항이다. 자, 아직은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나와 있어. 얼마나 친절해.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나 봐.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이때 세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이번에는 2 말고 2의 제곱일 수 있잖아요. 그때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지? 그럼 더 이상 뭐 만들어? 끝! 여기선 세 번째 항, 여기선 두 번째 항이니까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한대. A, 3, 4, 12는 이땐 세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니까 가능한 항의 합이요 5다 라고 하는 거야. 아, A구나. 지수만 가로 안에 들어오구나. 여기 지수. 2의 거듭제곱에서 지수. 지금 뭔 소리인지 됐어요? 3 곱하기 2의 예를 들어서 6제곱은 이러면 자, 공비가 1일 때 몇 번째 항이에요? 이게 몇 번째 항이요? 공비가 2의 제곱일 때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일 때는요? 세 번째. 공비가 2 4제곱일 순 없죠? 5제곱도 안 되죠? 공비가 2의 6제곱인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 크게 4가지 경우 나왔잖아. 이 4가지가 바로 뭐다? 지수 6의 약수를 생각해봐. 6의 약수는 1, 2, 3, 6이야. 첫 번째는 2의 1제곱씩 건너뛰었고 두 번째는 2의 제곱씩 3제곱씩 6제곱씩 건너뛰었지? 약수들이 약수들. 이해됐니? 근데 여기 7번째 나왔잖아. 왜 7번째였어? 약수는 6인데 1 곱하기 6은 6인데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 3부터 시작했거든. 얘가 첫째 항이고 이씩 건너뛴 게 그 다음 항의 번호여서 최대 6번까지 건너뛸 수 있으니까 이 7은 사실 6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4도 역시 3 더하기 1이고 2 더하기 1이고 1 더하기 1을 의미해요. 즉 6, 3, 2, 1은 지수에 있는 이 m제곱에서 m의 약수인데 약수들에다가 얼마씩 더하라는 얘기예요. 1씩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물어본 게 뭡니까? 200입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거 200의 약수예요. 200의 약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약수 몇 개? 4, 3, 12개. 그럼 이런 식으로 12가지로 얘들을 등비수를 만들 수 있거든? 자, 공비가 2라면은 몇 번째 항이 된다? 얘는? 오케이. 2의 제곱이라면요? 2의 세제곱은 안 되죠? 4제곱이라면 51, 5제곱이라면 41, 10제곱이라면 21, 20 되나요?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혹시? 근데 얘들이 바로 뭐라고요? 각각의 약수에다가 1씩 더한 거죠?
우리는 이것들의 합을 구해야 하니까 약수의 총합을 구해줘야 돼. 혹시 기억나 얘들아? 약수 총합 공식? 2의 세제곱 5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총합은 1부터 시작해서 2씩 더해가면서 2의 세제곱 나올 때까지 싹 더해주고 1부터 시작해서 5의 제곱까지 싹 더해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약수의 총합이고 전부 다 1씩 하나씩 더해질 거니까 12번 더 더해주셔야 돼요. 여기 1 더한 거 있잖아. 이게 12번 등장한다고.